차들도 한적해진 초겨울 밤, 거리에 불 꺼진 가게들 사이 유독 한 곳만 불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쇼 윈도에 걸려있는 사진들만으로도 이곳 주인이 빅게임 전용 낚시인임을 짐작해야 하는군요. 홀리 피셔맨, 한창 낚시 준비에 바빠 보입니다. 낚싯대와 릴을 챙기고 색색깔의 메탈 지그도 신경 써 고릅니다. 낚싯대도 많이 가져가봐야 짐만 되니까. 릴, 낚싯대, 배터리, 여유분으로. 메탈 지그는 어느 게 좋을까? 지그가 좀 더 있어야 되겠지? 한두 개? 도시의 밤은 화려합니다. 바다를 향해 차를 모는 홀리 피셔맨. 소풍 가는 아이 마냥 들떠 보이는군요. 일상 속에 매일 서울에 갇혀 있다가 맑은 공기 마셔가면서 서울을 막 이렇게 벗어날 때쯤 되면은 막 피가 용수 좀 친다고 그러죠. 이 기분 그대로 끌고 가서 좋은 조과가 있어야 또한 다음에 낚시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재충전이 되는 그런 또 힘이 될 텐데 이 첫 느낌이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대구 지깅 초창기 멤버였던 홀리 피셔맨. 4년 전 대구 지깅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미끼가 아닌 쇳덩어리로 뭘 잡을 수 있겠냐고 물었죠. 해외에 나가서 이러한 큰 참치하고 또 아주 다이내믹한 그다음에 빨간 고기, 파란 고기, 줄무늬 고기,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물고기들 모두 다가 대상 어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지 그게 꼭 그것이 지깅 낚시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대구 지깅 낚시 특히 부실이 방어 못지않게 가까운 거리에 가서 적은 비용을 들여서 손쉽게 누구나 잡을 수 있는 건데 동이터원은 강원도의 임원항. 서울에서 4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입니다. 피곤이 몰려올 법도 하지만 대물을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밤잠을 설치는 일은 예사입니다. 밤을 하얗게 새고 맞는 새벽 공기는 항상 사람을 긴장시키기 마련입니다. 해가 뜨면서 바람이 조금씩 또 부네. 그리고 지금 날씨가 제가 방한복을 이렇게 껴입었는데도 옷깃을 스치는 바람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이제 진짜 겨울이 온 것 같아요. 다행히 지금 바람이 예보상에도 그렇고 바람이 조금 덜 한 것 같아요. 날씨가 좀 좋아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홀리 피셔맨. 스산한 새벽길을 걸으며 오늘 출조에서의 행운을 기원해 봅니다. 항구에서는 함께 출조를 나갈 정기섭 선장이 홀리 피셔맨을 반깁니다. 바다 낚시에서 선장과의 호흡은 그날 조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한 11시쯤 들어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2시간 넘게 했지. 그래도 굵은 거 한 마리 하고, 요런 거 3마리 하고. 꽤 크더라고요. 그거 한 10몇 킬로 나오겠더라고요. 아이고, 그래도 그거 잡는 것만 해도. 정기섭 선장과는 이미 여러 차례 대구 지깅을 하며 호흡을 맞춘 사이입니다. 그동안 동해안의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출조가 드물었습니다. 간만에 출조에 선장도 들떠있기는 매 한 가지. 게다가 오늘은 날씨까지 쾌청합니다. 일단 시작은 좋아 보이는군요. 대구 낚시는 임원항에서 40-50분가량 먼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400m 내외의 깊은 수심에서 서식하는 대구들이 산란기를 앞두고
100m 정도 얕은 곳으로 올라오기 때문이지요. 예, 요즘 멀리 나가야 되고 항구에서 약 한 40분, 50분 정도의 그 안반 지형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대구 포인트인데요. 지금 GPS상에 보면은 포인트를 빨간 점으로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는데 빨간 점 찍혀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그 안반 지형, 대구의 산란 장소죠. 대륙 화면 안쪽에 밋밋한 평저 지형인 그 대륙풍 지형에 들어와서 자기의 적당한 산란 장소를 찾게 됩니다. 적당한 노을과 바람이 붑니다. 낚시하기에는 딱 좋은 날이군요. 이제 배는 서서히 100m과 수심으로 이동합니다. 포인트가 가까워오자 홀리 피셔맨 마지막 파이팅을 다집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대구 낚시가 시작됐습니다. 선장도 오늘은 낚시에 팔을 걷어붙였네요. 대구 지깅에서는 지깅 전용 릴 대신 배낚시용 장구통 릴이나 전동 릴을 사용합니다. 메탈 지그도 150g 이상 나가는 묵직한 놈으로 준비하죠. 바닷권에서만 먹이 활동을 하는 대구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무게는 필수인 셈입니다. 반면 선장의 장비는 굉장히 단촐한데요. 메탈 지그를 제외하고는 초보들이나 어부들이 쓰는 재래식 장비군요. 홀리 피셔맨 드디어 오늘의 첫 캐스팅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처음 포인트에 도착해서 메탈 지그를 내려서 안반 지형 있는 곳까지 이렇게 서서히 흘러가게 되죠. 처음에는 바람 방향을 보고 그 안반 지형을 약간 벗어난데 그 위쪽에 대해서 바람에 흘려가면서 이제 포인트에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됩니다. 낚시란 이론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름지기 실전에서 고기를 낚아 올려야 되는 법. 홀리 피셔맨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통 입질이라는 게 오질 않습니다. 고기가 낚이질 않으니 낚시꾼이 고기를 찾아 길을 나설 수밖에요. 홀리 피셔맨 새로운 포인트를 찾아 움직입니다. 아침보다 너울이 거세졌군요. 조리도 바뀌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대구란 녀석도 조류를 따라 이동 중이겠죠. 그래서일까요? 새로운 포인트에 도착하자마자 선장의 손놀림이 바빠졌습니다. 선장님 손맛 좋지요? 예,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첫 수인데 선장님한테 저녁 사야 되겠다 오늘. 드디어 기다리던 첫 대구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축하드립니다. 70cm급의 대구. 시작이 좋습니다. 왕대구라 불릴 만큼 씨알이 큰 녀석은 아니지만 첫 수치고는 그다지 나쁜 성적은 아니군요. 한 4kg. 오늘 첫 대구 선장님이 올리셨어요. 근데 이 낚시꾼의 마음은 뭐 말로는 너미 잡아도 대리만족, 기분 좋다 그러는데 열심히 하다가 남이 나보다 먼저 잡으면 기분이 좋을 리는 없겠죠. 그쵸. 어찌됐든 첫 대구 우리 저 선장님이 역시 선수는 틀립니다. 잡으셨는데 이 대구가 지금 그 배가 굉장히 불룩하죠. 아직 수놈인지 암놈인지는 모르겠는데 배를 갈라봐야 하는데 이게 지금 수놈이라면은 배 안에 고니가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암놈이라면은 막 알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배 속에는 그 암놈이면은 알이 약 200만 개에서 500만 개가 들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 있겠죠. 굉장히 싱싱합니다, 때깔이. 열심히 해서 잡아야죠, 난. 낚시는 운이 크게 작용하는 분야입니다. 잘 잡히는 날이 있으면 그렇지 못한 날도 있는 법이지요. 선장의 첫 수에 경쟁심이 발동한 홀리 피셔맨. 뭔가가 걸린 듯
힘있게 릴을 감기 시작합니다. 아주 조그만 놈이 걸렸어요. 저 뒤에 선장님한테 창피해서 보이기도 싫어. 낚시가 참 잘 될 때는 힘들어 하기 싫어 귀찮아서 메탈지가 내리면은 덜컥하고 무는데 이렇게 고기 안 나올 때는 참 신기해요. 갑자기 허탈한 웃음을 짓는 홀리 피셔맨. 무언가가 수면 위로 끌려 올라옵니다. 산호 잡았습니다. 이 안반지형을 계속 찍으면 메탈지그 밑에가 다 까져야 되는데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예요. 계속 뻘바닥 찍으니까. 바닥까지 찍고 올라와야 하는 메탈 지그가 까지지 않은 채 그대로군요. 아무래도 포인트 공략에 실패한 듯 보입니다. 대구가 잡히지 않자 채비를 바꿔보기로 합니다. 메탈 지그와 함께 릴도 교체를 해보는데요. 일반 지깅릴도 좋지만은 장시간 하다 보면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전동릴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편하고 좋죠. 굳이 애써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동 릴은 일반 장구통 릴보다 쉽게 내리고 쉽게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지금 수심 보이시죠? 그리고 목적한 수심층까지 표시되니 포인트 공략에도 유리할 겁니다. 채비를 교체한 보람이 있는 걸까요? 드디어 제대로 된 입질이 온 것 같습니다. 히터. 어우 빠졌어. 간만의 입질에 의욕이 너무 앞섰던 것 같군요. 이 또 전동릴의 단점이 강한 속도로 빨리 올리다 보면은 입 언저리가 찢어져서 나가요. 그리고 바늘 걸렸던 자리가 해져서 구멍이 넓어지면서 바늘이 빠지는 결과도 생기고 거의 다 올라와서 걸린 부분을 보면은 바늘 걸린 자국으로 이렇게 해져서 넓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감아 올리는 게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요령이고. 아, 이름이 누구 애라고 들었냐? 홀리 피셔맨이 허탈해하고 있는 사이 선장은 또 웃을 일이 생기는군요. 끌려 올라오는 폼으로 봐서 꽤 큰 녀석인 듯 싶습니다. 평생 뱃사람으로 산 선장의 솜씨가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선장들이 낚시하면 선장들이 낚시 고기를 먼저 잡습니다. 상대가 강하니 도전해볼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물빛이 좋지만 고기는 없습니다. 적어도 홀리 피셔맨에게는 그렇군요. 지금 한 두어 시간 흘렀는데 입질이 아까 딱 한 번 오고 놓치고 요럴 때는 이제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머릿속에. 이러다가 또 덜커덕하고 오면은 그때 또 희열이 그 한 마리 때문에 그냥 기분이 또 싹 좋아지죠. 금방. 바로 그때 홀리 피셔맨에게도 입질이 옵니다. 지금 낚싯대 끝에 보시면 이렇게 쿡쿡 쳐박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사이즈가 좀 크면은 지금 낚싯대가 상당히 많이 꺾일 텐데 지금 올라오는 사이즈는 조그만한 사이즈. 헌데 느긋한 모습을 보니 씨알이 썩 좋은 녀석은 아닌가 봅니다. 감아 올리는 랜딩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이 입안 쪽에 그 장기가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죠. 부풀어 올라서 감압을 못 시켜서 그래요. 릴리즈를 좀 시켜주고 싶어도 그렇게 내장이 이렇게 붉어져 나왔으면은 릴리즈를 시켜줘도 죽겠죠. 그래서 릴리즈를 못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좀 사이즈가 적다 싶으면은 천천히 끌어올려서 다시 놓아주면은
살 수 있는 확률이 좀 높겠죠. 아유, 이건 대구가 아닙니다. 대구인 줄 알았더니 잡고기가 올라왔어. 배고픈 물고기가 대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 곰치가 걸리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지요. 그래도 왕대구를 바라던 홀리 피셔맨에게 곰치는 썩 반가운 존재는 아닙니다. 한 번 기운 행운은 다시 돌아오질 않는군요. 선장의 낚싯줄에 또다시 무언가가 걸려듭니다. 선장이 잡은 대구가 쌓일 때마다 홀리 피셔맨의 마음에는 자책만 쌓입니다. 과연 선장의 장비에는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선장님 물 드릴까요? 아니, 저분들. 네. 선장님은 안 힘드세요? 네? 네, 아닌데. 그래서 선장님은 대단하세요. 잠시도 물론 저도 아니셨지만은 저거 운전하시랴 이거 땡기시랴 네, 보통 일이 아닌데 운전하는 것도 힘든데 홀리 피셔맨 선장의 재래식 채비로 낚시에 도전해 봅니다. 땡겨보고 있어요. 철사줄에 와이어줄에 그 맨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잡는 그런 느낌이에요. 와, 저는 잠깐 했는데도 여기가 지금 너무 아파요. 그래서 굳은 살이 배기죠. 예. 그리고 여기 닿아가지고 여기가 네. 보면 이마치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이 부분이 그 선장님의 예. 피가 묻어 있는 곳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이게 하도 대고 말이 하시느라 왕복 운동을 하니까 이 FRP가 다 닳았어요. 여기 홈이 파이고 여기 봐, 여기 파여서 여기 다 골이 졌어요. 홈이 파이고. 그러니 이게 파일 정도인 선장님 손이 어떻겠어요? 모두 연륜이며 세월의 흔적인 셈이지요. 그래서 제 아무리 뛰어난 낚시꾼도 평생 낚시를 업으로 살아온 현지인을 당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숙소로 돌아온 홀리 피셔맨. 밤잠을 설쳐가며 나간 출조에서 아무런 결과물 없이 돌아온 탓일까요? 그간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듭니다. 등도 결리고 낚시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스포츠입니다. 종이를 기다려도 한 마리를 못 잡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대물들이 줄줄이 낚이기도 하지요. 어쩌면 그런 의외성이 홀리 피셔맨으로 하여금 계속 낚시를 하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르겠군요. 잠을 일찍 자야 되는데도 잠이 쉽게 오질 않고 뭐 내일 어떻게 하면 많이 잡을까 그런다고 또 남이 잡은 거를 대리만족이라고 야 남이 잡았으니까 나는 뭐 이걸로 만족을 해야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내가 꼭 집으로 가져가지 않더라도 고기를 그래도 일단 내가 잡아야지. 이게 참 그 만감이 교차를 해. 조용한 항구의 밤은 그렇게 저물어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난날 피곤하게 돌아온 홀리 피셔맨을 위해 선장이 전날 잡은 대구로 음식을 대접합니다. 대구는 크게 매운탕, 대구지리, 회로 먹곤 합니다. 특히 생대구로 만든 회 맛은 먹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맛의 지존으로 불리지요. 아 진짜 맛있네. 아침 식사 시간, 가장 좋은 차는 역시 대구와 대구 낚시 이야기입니다. 대구 지깅 낚시 초기 때는 진짜 여기 그 대구 지깅 대구 잡으러 오는 분들이 없었잖아요, 낚시로. 아유, 굴른 거 진짜 많이 잡겠어요. 뭐 최고 굴른 건 내가 달아가지고 종합에 이제 입판해가지고 남기는데 28kg짜리. 와. 그것도 그것도 이제 뭐 똑같은 게 아니고 뭐 한 20kg, 뭐 17kg, 18kg 막 이 정도 나가고 막 고기가 뭐. 그렇지. 대충 봐서 뭐 크다 한 아니, 20kg. 뭐 본물 터지듯 이어지는 무용담.
두 남자의 대구 낚시 이야기는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군요. 바다는 오늘도 어김없이 낚시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낚시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집에서 결혼하신 분들 와이프가 박수 쳐가면서 보내주는 사람 아마 100명에 10명도 안 될 겁니다. 그게 다 무사한 일, 남편이 안전하길 바래서 그러는 요소가 한 50% 이상인 것 같아요. 꿀낚시 가면 이혼하겠습니다. 각서 쓴 것만 한 5장 됩니다. 앨범에 이렇게 기념으로 꽂아놨어요. 아직 이혼은 안 했어요, 저는. 아직 행복합니다. 날씨는 전날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파도는 오히려 어제보다 약해 보이는데요. 선장님 얼굴 보면 많이 잡을 것 같아요. 사장님 많이 잡으세요. 마음이야 많이 잡고 싶지. 근데 어떻게 안 나오는 거야? 홀리 피셔맨 조바심 섞인 마음으로 낚시를 시작합니다. 자, 해보자고. 바다는 파도가 거의 없어 흡사 호수와도 같아 보이는군요. 어제보다 더욱 신중하게 낚시에 임하는 홀리 피셔맨. 반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은 오늘 바다 상황이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이선 바람이 안 불고 무대가 좀 좋아서. 어제보다 좀 나을 것 같나요? 그래서 뭐 거기는 뭐 이사 봐야 하는 거죠. 어제에 이어 오늘도 두 남자의 보이지 않는 경쟁은 계속됩니다. 오늘 역시 선장이 먼저 대구를 건져 올리는군요. 이거 딱 실고면 딱 감각으로 하지. 거기에 무음하면 감각이 다르겠다. 걸렸어. 아이고, 이게 뭐 이게? 따라서 안 된다. 작기는 해도 대구는 대구지요. 하지만 선장은 대놓고 기뻐하질 않습니다. 배에 탄 손님이 손맛을 봐야 할 텐데 되려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자꾸만 자기 낚시에 걸려드는 대구가 이제는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배 안에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그러고 보니 두 남자 모두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군요. 그때 홀리 피셔맨의 릴이 시끄러운 소리를 냅니다. 뭔가 걸려든 건 확실해 보이는데 오늘은 아침 첫 포인트부터 요만한 뼘치큰만 나오고 있어요. 겉으로는 여유롭게 보이나 그 속은 아무도 모를 일이지요. 신중하게 릴을 감는 홀리 피셔맨. 혜택이. 아까 뭐 사장님 그런 거 잡고, 야, 혜택이 좀 크네. 저는 아마 그 대구하고 인연이 없나 봐. 어쩌면 좋습니다. 아, 저 한심하다. 예? 야, 어떻게 그 바로 옆에서 선장님은 요만한 대구라도 잡는데 왜 이러냐 진짜. 대구는 도대체 언제나 잡히려는지 홀리 피셔맨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선장님이 위로야 한 말씀을 해주시네요. 저 회떼기가 아무나 잡는 게 아니랍니다. 연이어 뭔가가 또 걸렸군요. 선장님 또 회떼기인가 봐요. 지레 대구가 아닐까봐 걱정부터 앞서는 모양입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이제. 그런데 와, 대구다. 대구다. 이틀 만에 죽기 살기로 잡은 대구치고는 씨알이 작지만
그래도 역시 대구는 대구입니다. 아이고. 제가 어제는 물망치, 오늘은 오전에 나오자마자 회떼기 드디어 대구를 잡았습니다. 이게 바로 대구입니다. 멋쩍은 첫 수확에 홀리 피셔맨 그저 헛웃음만 나옵니다. 하루 종일 이러고 가고 오르락내리 잡고 배지를 했더니 이렇게 기댈 곳만 있으면 막 기대고 싶어. 그러니까 기대면은 또 자세가 제대로 안 나오고. 씨알이 작기는 해도 선장의 낚싯대는 오늘도 분주합니다. 또다시 낚여 올라오는 대구. 마치 선장의 바다는 다른 세상인 듯 느껴질 정도군요. 기다림에 지친 홀리 피셔맨. 아예 배 바닥에 누워버립니다. 아 죽겠어요. 지금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이 긴장을 하고 아침부터 계속 열심히 했는데 그거는 고기 상황이 어때? 속이 타는 것은 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선으로 다른 배의 상황을 파악하는데요. 그것도 안 문다고. 오늘 전반적으로 조항이 좋지 않다는 소식. 바다는 참으로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고기 안 나오면 그래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잠시 후 홀리 피셔맨의 낚싯대에 신호가 왔습니다. 시끄럽게 돌아가는 전동 리. 40, 50cm. 꽤 힘이 좋은 놈인 듯 보이는데요. 홀리 피셔맨 수심 100m에서 대구가 올라오는 시간이 천년마냥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7m. 이렇게 거점 다 올라와서까지 아주 긴장이 돼요. 떨굴까봐 다 올라와서. 70cm 정도 되는 대구. 인근에서 잡히는 평균 씨알의 녀석이지요.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얘도 기진맥진하죠. 기운이 다 빠져서. 근데 이렇게 천천히 올리면은 그 안에 그 불에나 그 내장 이렇게 입 밖으로 삐져나오는 증상인데 그 증상이 없어요. 지금은 깨끗한 상태로 그대로 올라왔네요. 한참 대구 시즌 때는 이 정도 사이즈는 사실 대구로 쳐주도 않는데 그나마 요런 대구라도 올라와서 다행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이제서야 얼굴에 웃음이 번지는 홀리 피셔맨. 대구는 탐식성이 강한 어종이라 눈앞에 보이는 것은 뭐든지 먹어치우지요. 홀리 피셔맨의 노련한 칼놀림에 무참히 속내를 드러내고 마는 대구. 대구의 식성이 만천하에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아우, 아직 살아있어. 이게 생김새로 봐서는 양미리 종류일 것 같아요. 행운의 여신이 홀리 피셔맨에게 손을 흔드는군요. 또다시 대구가 잡혀 올라옵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기술과 타이밍만큼이나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아주 단 법이죠. 어떻게 온 기회인데 쉽게 놓쳐버릴 순 없겠죠. 홀리 피셔맨 왕대구를 낚기 위해 채비를 교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까졌어요. 옆에가 해지고. 원래 그 대구 잡는 메탈지그는 메탈지그 표면이 그 크롬 도금이 돼 있어요. 반짝반짝하게. 지금 이 메탈지그는 그 우리 대구 지깅 낚시 처음 할 때 쓰던 그 크롬 도금된 다이아몬드 지그라고 있는데 이렇게 홀로그램 스티커로 돼 있는 메탈지그와는 달리 스크래치가 나도 이렇게 벗겨지거나 그러질 않죠. 크롬 도금의 효과인가요? 홀리 피셔맨의 손놀림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행여라도 끊어질까, 행여라도 달아날까, 긴장의 연속입니다.
이번 거는 조금 천천히 올려야 돼. 이번 거는 어유, 요 낚싯대 끝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쿡쿡 쑤셔박혀. 요 정도 되면은 사이즈가 한 80 정도, 8, 90cm. 저 밑에 보이네 거기. 전동 릴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감기는데 대구가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오, 씨알이 어느 정도 좀 되네. 그나마 대구라고 할 만한 대구가 끌려 올라옵니다. 그럼도 그만 지그의 효과를 톡톡히 본 셈이군요. 그제서야 90 길게 정도? 숨을 내쉬는 홀리 피셔맨. 드디어 임원대구 나온 거 한 마리. 왕대구에 속하지는 못하지만은 제대로 올렸어요. 지금 이걸 잡은 제 마음은 1m 4, 50cm 20kg에 육박하는 임원 왕대구 잡은 것 못지않게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제 심정 이해하실 거예요. 고기 안 나오는 날 요만한 대구 한 마리가 얼마나 사람 마음을 기분 좋게 해주는지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물 낚시꾼들은 낚시 후에 잡았던 대물을 놓아주는 게 관례입니다. 하지만 100m 이상의 심해에서 끌려 올려진 대구는 예외입니다. 수압으로 인해 부레가 튀어나와 놓아줘도 살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배는 어느새 다음 포인트로 향해 갑니다. 포인트를 옮길 때마다 대구를 낚아 올렸던 선장. 이곳에서의 성적은 어떨까요? 이쪽 선장님도 잡았네. 크다 그거. 아이고 입에 막 이게 막 나. 미처 소화하지 못한 양미리를 뱉어내는 대구. 이번 출조에서 행운의 여신은 철저히 선장의 편인가 봅니다. 그야말로 왕대구라는 말이 실감나는군요. 물에 뜬 채 죽어있는 양미리가 대구의 크기를 짐작해야 합니다. 왔어요. 이어 홀리 피셔맨의 손이 급하게 릴을 감는데 오케이. 일이 잘 풀려가던 순간 알았어. 에이, 떨어졌어. 내려. 메탈지까지 떨어졌어. 메탈 그까지 붙어 내려가 버려. 그 무게 때문에 그냥 내려가 버리네. 아, 가뭄의 단비라고 애써 걸었는데 이게 슈크리도 터져나왔어요. 놓친 물고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과거는 잊고 다른 녀석을 공략하면 될 일입니다. 고기 나오셔야 할 때는 이게 막 마음이 급해져요. 손도 부들부들 떨리고. 남의 속도 모르고 선장의 낚싯대는 왕대구들을 마구 잡아 올리는데요. 오, 크다. 뜰채 드릴까요? 아니 제 아무리 큰 대구라도 바다에 살며 바다를 읽는 선장의 낚시 솜씨 앞에서는 제대로 힘을 못 쓰는군요. 한번 손맛을 본 낚시꾼은 그 맛에 중독되어 피곤함도 잊게 되는 법이지요. 수압 때문에 무거워진 낚싯대. 대물이 눈앞에 보이면 그 무게 또한 있습니다. 낚시를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했죠. 모든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기다림과의 힘겨운 싸움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그만하라는가 보다. 고기 안 나오는 거 보다. 얼마나 왔어. 지났을까요? 뭔가 신호가 온 모양입니다. 오, 이건 좀 씨알이 되는 것 같아요. 크기가. 홀리 피셔맨의 손놀림이 바빠집니다.
이 정도 되면 한 5, 6kg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힘이 좋은 녀석인지 호락호락하지 않군요. 이렇게 배 밑으로 쳐박으면은 이렇게 버티기가 좀 힘들어. 허리가. 씨알이 좀 큰데. 와, 하나 바늘 하나 빠졌어. 빨리 건져야 돼. 저거 뜰채. 다 잡은 고기를 놓친 경험이 있는 홀리 피셔맨. 이번에는 하나 빠졌어요. 배 밖으로 몸을 빼어 뜰채로 대구를 떠냅니다. 아까 저거 떨어뜨린 거야. 있어. 있어. 그죠 이거는. 예? 이게 지금 입 밖으로 부레가 튀어나와서 보기 흉하긴 한데. 사 년 전 남들이 모두 안 된다고 할 때 과감히 대구 지깅 낚시에 도전했던 홀리 피셔맨. 4년이 지난 지금 대구 지깅은 입소문을 타고 낚시인들 사이에 번지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도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낚시를 통해 배운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요?